단소리 쓴소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승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공한 경작 관련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 말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하는 첫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추경호 장관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세요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추경호 장관은 최근에 여러 매체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상저하고, 즉 상반기에는 경제가 침체 상태일 것이지만 하반기에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서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가 낙관적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가 과거보다는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경기가 회복세가 분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작년 동기에 비해서 그 적자 폭이 크게 줄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나 하는 얘기인데 물려받은 문재인 정권 때의 모든 경제 지표보다, 모두는 아닙니다. 주요 경제 지표들이 지금 현재 더 좋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 때문인지 몰라도 추가 경영 예산 등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건전 재정을 우선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추경호 장관의 주장을 한번 제가 조목조목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근원 물가 지수, 근원 물가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원 물가란 시기적으로 변동이 심한 곡물류를 제외한 식료품 가격, 그리고 석유류 등 원자재 중의 일부, 연원료 가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의 물가 상승을 따지는 것을 우리는 근원 물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제 원자재 가격이나 석유류 가격의 하락에 힘입어서 2%까지 하락했지만 그 두 가지를 제외해 버리면 근원 물가 지수는 3% 후반대를 기록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2 내지 3% 초반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또한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실업자 수가 크게 줄어서, 다시 얘기해서 취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경기 회복에 굉장히 큰 전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취업자 수의 약 50%, 정확하게는 49.5%가 60대 이상의 노인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질이 좋은 정규직 취업자보다는 비정규직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40대,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와 40대의 취업자 수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이라고 얘기하는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실업자도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자, 이러한 얘기는 추경호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언뜻 보기에는 취업자 수가 증가해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 단기적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취업 상태의 질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코 우리 경제가 좋다는 전망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경상수지 적자폭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경상수지 적자폭이 감소한 것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석유류 가격의 하락으로 수입이 줄었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서 수입에 대비해서 그 지불해야 될 달러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수입액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감소했지만 수출 감소액보다 수입 감소액의 폭이 더 컸기 때문에 결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단지 이 무역수지 적자폭이 감소했다는 것만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당히 중요한 여러 경제 지표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물려받은 것보다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권 때의 경제 성장률보다 올해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보면 국내외 모든 기관에서 1%대 중반 이하로 낮춰 잡고 있습니다. 즉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만 보면 문재인 정권에서 물려받은 것보다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추경호 장관은 이러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지적하면서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이고 따라서 건전재정 운용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과 같은 재정 정책이 없다라고 수차례 확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윤석열 정부의 최대 경제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저성장의 극복입니다. 그리고 재정과 복지, 경제 성장과 복지를 정확하게 잘 조화시키겠다. 그런 것이죠. 즉 무엇보다도 가장 큰 목표는 저성장을 극복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일관성, consistency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일관성이라는 것은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정책이나 정책 수단이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일관성이지 정책 수단 또는 정책 어떤 그 내용이 언제나 똑같아야 된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경기가 안 좋으면 추가 경정 예산 등 여러 가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서 경제 성장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냥 재정을 하기 위한 일반적인 운영 방식, 건전한 재정 이거를 계속 유지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경제의 현재 상태는 저성장입니다. 따라서 이 저성장을 극복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최고의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 경정이 됐던 적자 재정이 됐던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사용해서 저성장을 타파하는 것이 우선이지 재정의 건전성, 재정 준칙의 도입 이게 우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내가 무조건 앞을 향해서 직진해야 되겠다라고 했다고 쳐서 직진하다가 벽이 나타났습니다. 그 벽이 있는데도 직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저성장을 극복하는 것이지 재정 건전성을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저성장 극복은 최고의 목표이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정책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사고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가장 최근에 또 어떤 자리에서 추경호
장관은 국제 밀 가격이 상승했을 때 라면 가격을 올렸으니 이제 그 당시에 비교해서 국제 밀 가격이 50% 정도 하락했으니까 라면 가격 인하를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즉 라면 가격을 인하하라는 어떤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일부 소비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아할 문제이죠. 언뜻 듣기에 왜 라면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경부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목표 중에 바로 두 번째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 체제의 수립입니다. 자, 시장 경제란 무엇이냐? 정부의 정책 개입, 물량이나 가격을 조절하는 정부의 정책 개입을 최소화시키자는 것이 바로 시장 경제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밀가루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 예를 들어서 라면 가격을 인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원칙, 시장 경제 체제의 유지와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것에 대한 명쾌한 위배의 사실입니다. 과연 알고 그랬는지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더욱이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라면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밀가루가 차지하는 원가를 계산해서 라면 가격에서 차지하는 밀가루의 비중이 약 2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이다. 따라서 20%의 가격분이 50% 하락했으니까 약 10%의 인하 요인이 생겼다. 그런데 나머지 80%의 원가 구성 요소를 잘 모르니까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이러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야 맞습니다. 근데 라면 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80%를 구성하는 나머지 요소들이 전부 다 올랐다 이겁니다. 임금이 상승했고 정부가 얘기했던 수도료, 전기료 다 올랐다, 가스료 다 올랐다 이것이죠. 이런 모든 것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0%에 해당하는 것만 하락하고 나머지는 80%가 올랐는데 이 라면 가격을 낮추라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지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못해요. 자, 이 추경호 장관이 잘못한 것은 첫째, 시장 경제를 유지한다. 그걸 지킨다라는 대원칙에 어긋났고, 두 번째, 논리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더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시간 관계상 추 장관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추경호 장관, 정치인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집권 초기에 했던 초심, 그것을 꼭 지켜서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소리 쓴소리를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승철이었습니다.